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자를 알려드리고는 있지만 이거 전제는 뭐냐면 여기에 지금 단어를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전부 외워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우리 지금 한자 가지고 논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자를 가지고 그냥 한국어로 이런 아이들이 있었구나 라고 조금 기억을 하시는 편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길게 편하게 쉽게 한자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가지고 온 한자는 자주 봤는데 얘네들을 결합하면 굉장히 많은 단어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이지만 잘 쓰이는 그런 단어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처음에 먼저 오는 단어는 볼견자예요. 볼견. 진짜 많이 봤죠? 훈독이 보다라는 아이고 음독이 견이에요. 견. 이거 획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획.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렇게 꺾어주죠.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을 채우고 마지막에 이렇게 네모를 닫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리를 그리죠. 자, 그러면은 일본어로 우리 한번 훈독이랑 음독 알아볼게요. 먼저 보다라고 하는 훈독에 해당하는 아이는 미르 혹은 미에르 혹은 미세르 요렇게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견자는 음독에 해당하죠. 음독은 캔이라고 쓰이네요. 캔. 그럼 여기에 따른 또 단어를 한번 봅시다. 먼저 훈독 단어부터. 미홍 먼저 나왔어요. 미홍. 이거 요 한자 한번 주의 깊게 봐주세요. 요 다음으로 배울 한자거든요. 자, 미홍 이래서 미랑 혼 요렇게 결합을 했네요. 뜻은 견본이라는 뜻이에요. 견본. 일단은 이 한자에 대해서 우리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요게 견본이구나 일단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에는 미에르라고 하는 단어가 왔는데 이 미에르가 뭐냐면 보이다라는 동사예요. 보이다라고 하는 동사.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게 또 있을 텐데 미르에다가 얘를 변형을 시킨 게 미에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미르라고 하는 원형도 있지만 미에르는 자체가 동사 원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 미에르 같은 경우는 가능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가능형으로 만들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능의 의미를 담을 수 있거든요. 근데 형태를 그렇게 변화시키지 않았는데도 요 미에르 안에는 가능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가능을 포함한다. 그래서 가능형으로 바꾸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는 거. 자, 이거는 미세르예요. 미세르. 미세르 같은 경우는 얘도 보이다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아두세요. 지금 내보이다 라고 들어왔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내 쪽에 괄호를 넣어 볼게요. 그래서 사실은 이 미에르랑 미세르의 해석을 뜻을 비교를 해보면 같은 보이다 라고 나오는 게 많아요. 근데 둘의 차이는 뭐냐면요. 미에르는 여기 앉아서 저기에 산이 보인다. 저기에 후지산이 보이다 라고 할 때 그때 쓰는 게 미에르고요. 미세르는 내가 가진 패를 요렇게 내보이다 할 때 내보이다 할 때 그때 쓰는 게 요 미세르예요. 자, 그러면 요거에 해당하는 예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샤신요 미세테 쿠다사이. 샤신요 미세테 쿠다사이. 뜻은 해석을 하면 사진을 보여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샤신요 미세테 쿠다사이. 그 다음은 음독에 해당하는 단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음독은 캔이라고 했죠. 여기 보이는 거는 켄가크라고 해서 견학이에요. 일본어 처음에 이제 하면서 처음에 학생이라는 단어 먼저 배우잖아요. 각세이라고 할 때 그때 학자랑 똑같은 학자죠. 켄가크 이래서 견학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켄이라고 해서 얘는 의견이라는 단어거든요. 의견. 그때 말하는 견자도 요 볼 견자를 쓴다는 거. 그거 기억을 해두시고
요 이를 기억을 해두시면 얘도 역시 다른 한자리랑 결합이 많이 되는데요. 뭐 의미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의지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여지는 거는 학겐이라고 해서 학겐은 발견을 뜻해요. 학겐. 자, 그리고 이 발자 같은 경우는요. 발달 혹은 발전, 그 다음에 발표, 그 다음에 출발에까지 해당하는 아이예요. 견자에 해당하는 음독에 해당하는 예문도 같이 한번 볼까요? 와타시모 오나지 이켄 데스. 와타시모 오나지 이켄 데스. 자, 이러면 나도 같은 의견입니다. 요렇게 들어갔어요. 나도 같은 의견입니다. 당신과 같은 의견이에요. 와타시모 오나지 이켄 데스. 자, 두 번째 한자는 아까 제가 기억해두세요 라고 했던 그 다음에 나오는 한자, 한국말로 얘기하면 혼독과 음독이 근본 본자예요. 근본 본자. 한자 쓰는 법부터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요렇게 하나 그어주고 그 다음에는 중간 요렇게 내려주고 그 다음 요거 그 다음 여기까지만 하면 뭐가 돼요? 여기까지만 하면 키라고 하는 나무 목자랑 똑같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그어줘요. 얘가 근본 본자예요. 일본 할 때 그때 그 한자예요. 아, 일본의 이 본자는 근본 본자를 쓰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 이 근본 본에 해당하는 그 일본어 훈독 음독 볼 건데요. 일단은 훈독 먼저 보면 모토라고 해요. 모토. 모토. 이게 지금 보면 처음 혹은 기원이라고 해요. 모토가 되는 거. 그런 모토랑 다르겠지만 근본 모토예요. 자, 근데 쌤 이거 홍 아니에요? 그쵸? 홍이라고도 하고 모토라고도 해요. 근데 대부분은 모토라기보다는 홍으로 많이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어려운 책이나 어려운 독해 문제를 풀고 있지 않는 이상은 얘를 그냥 홍으로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걸 또 훈독으로 단어를 찾아보면 몇 개가 없어요, 사실. 근데 이게 나오는 게 네모토라고 나와요. 네모토. 요것도 보시면은 뿌리 혹은 근원을 뜻해요. 이 앞에 있는 네라고 하는 게 뿌리 근자거든요. 그래서 뿌리 근자, 그 다음에 근본 본자 해서 네모토라고 해서 뿌리 근원을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키노 네모토, 키노 네모토라고 하면 나무의 뿌리 혹은 밑둥을 뜻해요. 얘를 보통은 얘 한 글자 나와 있다고 하시면 그냥 홍으로 읽으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조금 어려운 거나 잘 못 봤다 이렇게 어려운 얘기 하는 것 같다 홍으로 해석을 했는데 책으로 해석을 했는데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지 않다 할 때는 얘를 그냥 모토 처음이나 기원이 되는 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음독에 해당하는 아이 봅시다. 자, 근본 본에 해당하는 아이, 홍에 해당하는 아이, 홍 말 그대로 책이에요, 책. 그 다음, 홍기라고 하는 거.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이 단어는 정말 많이 보는데 일부러 제가 어떤 단어들을 추려서 가지고 왔냐면 회화에도 많이 쓰이는 단어를 추려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홍기라고 하는 거는 진심이에요. 홍키 뒤에 데스카를 붙이면 홍키 데스카 진심이에요? 진심이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혼토라고 하는 거는 정말이에요. 정말. 사실 혹은 정말. 우리 이거 어떤 형태로 많이 보죠? 혼토니? 라고 그런 형태로 많이 보죠. 정말? 정말로? 요렇게. 그때도 이 혼또의 홍이 요거 근본 본에서 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단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근본 본자는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그래서 보면 혼내라고 했어요. 혼내. 이거 음악할 때 소리할 때 소리 음자예요. 그쵸? 속마음, 진심, 혼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혼모노. 이거 진짜 많이 들어봤죠? 한모노다 혼모노다 이렇게. 근데
사실 혼모노 자체는 진짜 혹은 진품이라고 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레와 혼모노 데스까?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정말 진품이에요. 정말 진짜요? 가짜 아니라 진짜 맞아요? 혼모노 데스까? 라고 그때 쓰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조금 안 좋은 의미로 제 혼모노다, 혼모노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썼던 것 같은데, 이 일본에서 쓰이는 원래 이 혼모노라는 거는 진짜 진품이라는 정말 그냥 아무렇지 않은 그냥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 입본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빈비르 입봉. 병맥주예요, 병맥주. 어떻게 생겼어요, 병맥주는? 가늘고 길게 생겼죠. 얘는 조수사로도 쓰이는 건데, 본자라고 하는 거는 가늘고 긴 물체를 셀 때, 가늘고 긴 물체를 셀 때 요 조수사를 써요. 한 그루, 나무에도 쓰여요. 나무도 어때요? 가늘고 길어요. 요런 아이들도 같이 입봉이라고 쓴다. 자, 그러면 예문 한번 볼게요. 예문은 혼내오 하나시마스. 혼내오 하나시마스. 자, 이거는 속마음을 말하겠습니다.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뭐뭐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도 요 마스로 쓸 수 있다는 거. 자, 하나시마스 라고 하면 말합니다, 말하겠습니다 까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한자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예, 이를 조자예요. 이를 조. 음독이 이르다, 그 다음에 음독이 조예요. 처음에는 틀을 먼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내리고, 두 번째 이렇게 왔어요. 틀 만들어 줬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속을 채워야 돼요. 하나, 그 다음에 둘, 요렇게 채우고 닫아주고, 그 다음 나머지 붙은 애들을 하나씩 그려줘요. 자, 해당하는 일본어 한번 봅시다. 이르다에 해당하는, 훈독에 해당하는 일본어는 하야이 혹은 하야마르 혹은 하야메르까지 있네요. 자, 그 다음 조에 해당하는, 음독에 해당하는 아이는 소 혹은 삿 요렇게 있어요. 두 개의 연관성이 되게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소하고 삿 요렇게 들어가는 게 있다는 거 정도만 그냥 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르다에 해당하는 훈독 단어부터 볼게요. 먼저 하야이. 하야이 정말 많이 들어봤죠. 하야이. 얘는 빠르다, 이르다예요. 자, 시간이라고 괄호가 되어 있는데 하야이는 사실 한자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둘 다 빠르다라는 해석을 해요. 너 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우리 집에 놀러 왔니? 라고 할 때 그때 쓰는 게 요 이르다 한자겠죠. 자, 그 다음에 속도를 가지고 빠르다라고 얘기할 때는 속에 해당하는 아이를 써요. 그래서 그 두 개의 구분은 시간을 나타내느냐, 속도를 나타내느냐, 그거의 차이라는 거 혹시 모르셨다면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거 하야쿠치라고 하는데, 하야쿠치는 뭐냐면 말을 빠르리 하는 거, 말이 빠름이라는 뜻으로 써요. 하야쿠치 라고. 아노히토 하야쿠치다네 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 말 빠르네 라고. 자, 그 다음에 하야마르라고 있는데, 하야마르는 뜻이 빨라지다예요. 하야마르. 시간적인 그게 하야마르. 조금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쓰이는 게 요 하야마르. 이 하야쿠치는 위에서 배워서 말이 빠름 알겠는데, 코토바는 뭐예요? 얘는 코토바 자체의 해석은 뭐 언어도 될 수 있고 말도 될 수 있고 단어 요 정도로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얘네들을 붙이게 되면 하야쿠치 코토바라고 해서 빨리 말하는 거 있죠. 서울청 창살 쇠창살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겨우 했네. 그런 거 말을 빨리 하는 그 놀이? 라고 할까? 뭐 그런 걸 해보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뒤에 오보에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보에르는 외우다도 되고요. 기억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야쿠치 코토바오 오보에테 미마쇼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 요 조에 해당하는 음독도 볼 텐데요. 소 혹은 삿이라고 했던 거. 어떤 단어랑 결합을 하냐면
소타이라고 해서 조퇴가 됐어요. 타이라고 하는 거랑 결합해서 소타이, 조퇴. 자, 그 다음 단어는 사소크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이를 조랑 빠를 속자랑 결합을 해서 사소크 이러면 곧 혹은 즉시 바로 뭔가를 하는, 빨리, 시간도 빠르고 속도도 빠른 거. 그래서 곧 즉시 뭔가. 그래서 회화에도 굉장히 많이 쓰고요. 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아이예요. 사소크. 자, 그 다음 예문으로 가지고 온 거는 今日は熱があって早退しました。今日は熱があって早退しました。요거는 오늘은 열이 있어서 조퇴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한자는요. 여러분 요거 잘 봐두세요. 요거는 둥글 원자라고 해요. 어디서 많이 봤죠? 그쵸? 일본의 돈의 화폐 단위 N이죠. N. 그때 쓰는 건데 훈독, 음독 한국말로 보면은 둥글 원자예요. 둥글 원자. 쓸 때는 세로 먼저 세우고 난 다음에 옆에 요렇게 꺾어주고 틀 만들어 줬어요. 그 다음 안을 채워야겠죠. 위에서부터 요렇게 채웠어요. 요게 둥글 원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는 둥글 원에 해당하는 훈독, 음독을 볼 건데요. 두 개 보시면은 둥글다라고 하는 훈독에는 마르이가 있어요. 마르이. 마르이는 이 N자 말고 구자 비슷하게 생긴 걔가 마르이 아니에요? 둘 다 마르이예요. 이 마르이는 약간 평면적인 마르이예요. 원주율이나 뭐 그럴 때 쓰는 거. 그런 원자고 요렇게 생겼다는 그 한자는 조금 입체적인 둥글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그 마루이라고 하면은 요 마루이 말고 요렇게 생겼다는 그 마루이를 많이 쓴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 관련된 마루이는 그냥 마루이, 둥글다예요. 훈독은 마루이, 둥글다. 자, 예문은 마르크 카이테 호시 데스. 마르크 카이테 호시 데스. 일단 뜻은 둥글게 그려주길 바랍니다예요. 카쿠는 그리다 라고 하는 카쿠예요. 여기에서 좀 주목을 해주실 거는 태호시 라고 하는 거. 태호시는 뭐뭐 해주길 바라다, 뭐뭐 해주길 원하다, 태형에 결합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원에 해당하는 N이에요. 음독 보시면은 말 그대로 N이에요.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돈 화폐 말고 그냥 원을 N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돈도 일본의 화폐도 N도 요 N을 써요. 그래서 원도 되기도 하고 N이라고 그냥 고유명사처럼 쓰기도 하겠죠. 자, 그 다음 N소바라고 하는 거는 N소바예요. 소가 길죠. 소바라고 하는 거는 시세를 뜻해요. 시세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을 때도 요 소바 그냥 N 빼고 소바 자체로도 쓴다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엔다카라고 하는 거. 엔다카. N이 다카이 높다예요. 엔다카. 그러면은 얘는 엔화 강세가 되는 거예요. 엔화 강세. 그 다음에 요거의 반대말 엔야스라고 하면은 N이 싸지는 거예요. N의 가치가 싸지는 거예요. 자, 예문으로는 엔다카니 나르또 니혼와 유슈츠가 다이헨니 나리마스. 이러면은 엔화 강세가 되면 일본은 수출이 힘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